여러분은 혹시 술을 즐기시나요? 정말 다양한 술이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즐기는 술이라면 소주일 것입니다. 2023년 9월 28일 프랑스의 빈이라는 매체는 우리 소주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실었습니다. 제목은 K-팝 문화의 상징, 소주의 원대한 야망이었죠. 그들은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엄청나게 팔리는 쌀로 만든 이 술은 특히 젊은 세대를 하나로 묶는 음악적 현상인 K-팝을 서핑하며 세계 정복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점차 존재감을 확대해가는 소주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소주가 어떤 술인지, 어디에서 출발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리고 최근 젊은 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소주의 변신에 대해서까지요. 마지막에는 프랑스가 과연 소주의 강세에 굴복할 것인가? 라는 의문과 함께 특히 K-드라마, K-팝을 비롯한 한류를 타고 소주가 문화현상이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담겼죠. 주목할 만한 건 해당 매체가 프랑스 와인을 필두로 세계 다양한 술을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매체였다는 겁니다. 다른 글을 봐볼까요? 슬러프라는 인터넷 매체는 2023년 10월 10일 많은 서양인이 소주를 가라오케 클럽에서 마실 수 있는 저알코올 한국 보드카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소주는 서구와 전 세계에 점점 더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라며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술잔에 술을 먼저 따르거나 건배라는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잔을 받기 전 술잔을 비워야 하는 문화, 혼자 술을 따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문화, 그리고 시선을 돌리고 술을 마시는 문화까지 꼼꼼하게 다뤘습니다. 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건 아닐까 싶지만 이처럼 한류는 세계에 퍼지며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문화를 함께 퍼뜨리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쉽게 나오는 소주 역시 빼놓을 수 없겠죠. 개인적으로 술을 잘 즐기지 않는 입장에서 주위의 소주의 매력을 모르면 많은 이가 음식과의 조합을 곱곤 하는데요. 이는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류를 통해 한식이 유행하고 그에 꼭 맞는 소주가 유행하는 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뿐이라면 소주의 전 세계적 인기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큰 노력과 변화가 있었죠. 오늘 투르코리아는 세계로 퍼져가는 우리 모두의 술, 소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술에 관심이 많은 분은 지금 흔히 보는 소주가 진짜 소주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소주는 역사가 오래된 우리나라의 증류주로 이를 진짜 소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소주를 싸고 대중적인 술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예전부터 소주는 양반이나 부자들이나 마실 수 있는 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이르러 중류식 소주를 흉내낸 술, 즉 녹색병의 희석식 소주가 대중적으로 자리 잡으며 오히려 전통 중류식 소주를 전통 소주로 분류해 부르는 현상이 생겼죠. 우리 대중문화에 심심찮게 등장하다 보니 대표적인 한류 음식 중 하나로 꼽히지만 희석식 소주는 품질 때문에 좋은 평가는 받지 못했습니다. 해외주류인 와인, 위스키는 물론 심지어 함께 먹는 맥주에 비해서도 그 이미지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었죠. 해외 사람들에게 굳이 추천할 만한 우리나라의 대표 술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화는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퍼지는 게 아니죠. 소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든 가장 많이 먹는 술인지라 해외 사람들에게도 소주는 분명 우리나라 대표 술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매체를 둘러본 결과 해외인들에게도 소주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대표적인 술이라는 이미지, 한류, 한식과 맞물린 이미지, 마지막으로 엄청난 판매량으로 주목받고 있었죠. 실제로 인터내셔널 와인 앤 스피리츠 리서치에는 진로 소주가 바카디와 같은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증류주 브랜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팔리길래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 소주 연간 소비량은 36억 병이 넘는다고 하며 이는 1인당 연 86병을 소비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는데 이를 수출로 극복하는 중입니다. 2023년 10월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우리나라 대표 주류회사 하이트진로의 소주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32.3% 성장한 271억 4,059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는 2021년 상반기 165억 원 대비 64.2% 성장한 것이죠. 진로는 세계 80여 개국에 소주를 수출하고 있으며 2021년 1억 달러를 넘어선 수출액은 지난해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소주 브랜드 처음처럼을 운영하는 롯데 칠성음료의 소주 수출액도 올 상반기 338억 8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으며
2021년 상반기 288억 300만 원과 비교하면 19.7% 는 것입니다. 전체 소주 연간 수출량이 1억 상자를 훌쩍 넘는 수준이죠. 수출을 늘려 37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출액은 약 57% 증가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투명한 소주만으로는 이런 꾸준한 성장은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대가 아울러 먹는 소주가 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이는 소주가 시대에 맞춰 변화했기 때문이죠. 바로 과일 소주 이야기입니다. 2019년 2,884만 달러였던 과일 소주 수출액은 2020년 4,957억 달러로 늘었고 팬데믹 기간 3년 만에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소주 수출 가운데 약 50%에 이르며 필리핀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 공략에는 과일 소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SNS 홍보, 현지에 있는 소비자 접점에서 마케팅을 펼치며 회전율을 높이고 있으며 미국은 코스트코, 타키, 독일은 에테카, 메트로 등 주요 대형 매점에 입점해 고객 접점을 강화했죠.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전루퉁이라는 문화가 화제인데요. 전루는 주류회사 진로의 중국 발음입니다. 전루퉁은 딸기에 이슬 등 진로 브랜드 술과 음료, 과일을 섞어 펀치 스타일로 만든 주류 레시피입니다.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하죠. 이 덕분에 중국 내 과일 소주 판매량은 2018년 이후 지난해까지 연평균 103% 늘었습니다. 바이두에서 전루퉁을 검색하면 진로 맛있나요? 한국 진로 맛있는 방법 등이 함께 오를 정도죠. 2023년 10월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반 및 과일 소주 수출액은 1억 3,798만 달러로 집계됐는데요. 축제와 모임 등이 많은 연말 성수기를 공략하면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어 2억 달러 수출도 달성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주 수출이 늘어나며 관련 기업들도 분주해졌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 타이빈성에 소주 생산 공장을 짓는데요. 하이트진로가 해외에 소주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최초입니다. 중국과 함께 베트남 내 소주, 특히 과일 소주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이유 중 하나죠. 베트남에도 하노이 보드카, 넷머이 같은 정통주가 있지만 40도에서 50도에 육박해 술자리 자체를 즐기는 베트남 사람들이 자주 찾지 않고 위스키 등 외국 주류의 경우 즐기기에는 가격이 다소 높아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한국 소주의 경우 가격과 도수가 적정하고 다양한 과일 맛으로 출시돼 취향에 따라 고를 수 있어 베트남에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도 최근 세계 최대 식품 박람회 아누가에서 소주 세로와 과일 소주 수나리를 선보였으며 브랜드 컨셉과 제품 디자인 등의 한국적 요소를 강조해 세로 소주 브랜드를 새 무기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소주는 코리안 보드카로 알려지면서 다양하게 섞어 마시며 현지인 사이에서 인기라며 저도주를 선호하는 동남아시아 등 지역 특색에 맞는 상품으로 다변화하고 현지 대형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입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말하기도 했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정말 옛날부터 들어온 이야기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현된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거대한 기업과 문화가 일본이나 중국의 것이라는 이미지가 만연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적인 것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무기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녹색병의 소주를 넘어 주류 전반을 보면 오히려 아쉬움이 생깁니다. 2023년 10월 10일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맥주, 위스키 등 해외 주류의 수입액은 지난해 16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2018년 10억 5천만 달러에서 4년 만에 54% 늘어난 것인데요. 같은 기간 맥주, 소주 등 국내 주류의 수출액은 4억 2천만 달러에서 4억 3천만 달러로 고작 2% 증가하는 데 그쳤죠. 이에 따라 주류 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인 무역수지는 지난해 12억 달러 적자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8년 6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4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물론 이는 소주를 포함한 모든 주류, 해외 주류 가격 인상, 또 우리 국민이 소주를 제외한 다른 술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소주를 제외한 우리 술의 세계화 역시 분발이 필요한 상황이죠. 소주 이야기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가격 인상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대한민국의 대표 술이라는 말은 서민의 술이라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실제로 물가가 오를 때 빠지지 않고 기사 제목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소주 가격이기도 합니다. 해외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소주가 우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과연 그 동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소주가 이처럼 잘 된 이유는 바로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은 아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잔 먹고
하며 감탄을 뱉는 우리 술 소주.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곳곳에서 이 소리가 퍼지길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